절대 그 문틈을 엿보지 마십시오. 비바람 치는 밤, 탐욕의 눈먼 돌석이 주인의 방을 훔쳐봅니다. 하지만 문틈 너머 그가 마주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그림자 괴물.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그날 밤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고로 남의 집 담벼락 너머는 함부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연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떤 시커먼 속내가 감춰져 있는지 겉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요.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높은 돌담이 요새처럼 둘러쳐진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낮에는 죽은 듯 고요하던 그 집에서 밤만 되면 기괴하고도 야릇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쯧쯧.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도 섬뜩하던지 동네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말아 넣을 정도였지요. 그 기와집의 주인은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혼이 난 지 3년 만에 남편을 급병으로 떠나보내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그 넓은 집을 지키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윤씨 부인을 칭송했습니다. 아이고, 그 젊은 나이에 서방님 밀고 얼마나 기가 막힐꼬. 그래도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정절을 지키며 사니 참으로 연려가 따로 없네 그려. 그렇습니다. 낮에 보는 윤씨 부인은 그야말로 정숙한 여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늘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으며 대문 밖 출입이라곤 일절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바느질만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 않았습니까? 그 단아한 얼굴 뒤에 차마 남들에게는 말 못할 어떤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네, 아무도 몰랐지요. 단 한 사람, 그 집 담벼락 옆 행랑채에 얹혀 살던 머슴놈만 빼고 말입니다. 윤씨 부인네 옆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행랑채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인 찢어지게 가난한 사내였지요. 돌석은 매일 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와 옆집 윤씨 부인의 기와집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침을 되뱉는 소리, 에이그, 더러운 세상, 누구는 팔자가 늘어져서 저런 고래등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데 나 같은 놈은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다가 죽을 팔자인가. 돌석의 눈에는 윤씨 부인의 정절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로지 그 집. 광에 그득하게 쌓여있을 쌀가마니와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을 금은보화뿐이었지요.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쯤 되면 과부 혼자 사는 윤씨 부인의 안방에서 사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들었나? 어젯밤에 뒷간에 다녀오는데 윤씨네 안방에서 웬 사내놈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구먼. 아니, 정절을 지킨다던 연려가 밤마다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단 말인가. 쯧쯧, 낮에는 요조숙녀인 척하더니 밤에는 아주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먼.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점점 더 추잡하게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던 자가 바로 옆집 머슴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정숙한 척하더니 밤마다 서방질을 하고 있었구나.
돌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시커먼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현장을 덮쳐서 윤 씨 부인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부자 과부의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쥔다면 팔자를 고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어리석은 중생이여.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줄도 모르고 돌석은 다가올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험악한 밤이었지요. 마치 하늘이 이 마을에 곧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르릉 쾅.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윤 씨 부인의 기와집과 돌석의 행랑채 사이를 위태롭게 가로막고 있던 낡은 흙담이 그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흙더미 쏟아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두 집안을 갈라놓았던 견고한 경계가 허망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었지요. 돌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자 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뻥 뚫린 담벼락 사이로 평소에는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던 윤 씨 부인의 안채.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석은 순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무너진 틈으로 몰래 들어가서 윤 씨 부인의 방을 엿본다면 소문의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약점을 잡는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커먼 계산이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양반집 내실을 훔쳐보다 걸리면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반병신이 되거나 운이 나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다 걸리면 난 죽은 목숨이야. 하지 말자 마라. 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텅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투전판에서 날린 노름빛 생각에 속이 쓰려왔습니다. 빚쟁이들의 험악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어차피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에라, 이 판사판이다. 까짓거 눈 딱 감고 한 번만 확인해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결국 돌석의 마음속 저울은 두려움보다 탐욕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금은보화의 환영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지요. 비장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무너진 흙더미를 밟고 넘어섰습니다. 질퍽한 진흙이 발목을 잡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어. 마침내 돌석의 발이 윤 씨 부인 댁의 마당을 밟았습니다. 평생 담장 너머로 구경만 하던 그 높고 단단한 벽 안의 세상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돌석이 상상했던 그런 아늑한 양반집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발 저린 도둑놈의 신보 때문이었을까요? 낯선 마당의 공기는 행랑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번쩍 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마당 한구석에 서 있는 정원수들이 마치 팔을 벌리고 달려드는 귀신처럼 보여 돌석은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이 거대한 기와집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져 돌석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지요. 속삭이듯 긴박감을 조성하며 돌석은 잔뜩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안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행여 젖은 집신이 질퍽한 땅을 밟아 소리라도 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까치발을 든 채 움직였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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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귓가에는 거센 빗소리보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없건만 돌석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긴장감을 준다 헌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옹.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파란 불이 번쩍하더니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간이 콩알만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비를 피해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도둑고양이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처음 남의 집 담을 넘은 돌석에게는 모든 것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돌석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하게 우여곡절 끝에 돌석은 윤씨 부인의 방문 앞 툇마루 밑까지 당도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얼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 여인의 흐느낌, 제발 그만. 그것은 소문대로 사내와 여인이 정을 통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또 어떻게 들으면 누군가가 끙끙 앓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씨 부인이 혼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하는 환희와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문풍지가 살짝 찢어진 문틈으로 아주 천천히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과연 그 문틈 너머에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아주 느리고 긴장감 넘치게 돌석은 떨리는 눈을 문틈에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좁디 좁은 틈새로 방 안에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얀 물체였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사내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부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소복은 흙바닥에 뒹굴어 엉망이 되었고 풀어헤쳐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돌석이 의아해하며 시선을 조금 위로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헉. 돌석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였습니다. 윤씨 부인 위로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연기처럼 흐릿하면서도 동시에 찐득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 검은 형상의 머리 부분에서는 시뻘건 불덩이 같은 두 눈이 이글거리며 부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썩은 흙내 같은 역겨운 악취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죽은 윤씨 부인의 남편. 그 탐욕스럽던 최 부자가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악귀가 되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기괴하고 낮게 괴물이 입을 열자 마치 맷돌 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 돈 어디에 숨겼어? 더 내놓으란 말이야. 아, 그렇습니다. 생전에 제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수전노 최부자. 그는 죽어서도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 매일 밤 제 아내를 찾아와 숨겨둔 재물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이제 그만 가십시오. 집에 있는 돈은 이미 다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악귀에게 통할 리가 없었지요. 그림자는 더욱 거세게 요동치며 부인을 옥죄어 갔습니다. 소문의 진실은 추잡한 불륜이 아니라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돌석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발밑에 낡은 툇마루장이 삐걱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듯이 너울거리던 그림자가 딱 멈추더니 스으. 그 시뻘건 두 눈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석이 보고 있는 문틈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돌석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돌석과 악귀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히. 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질퍽한 진흙탕 속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저 안에 괴물이 문을 부수고 나와 나를 집어삼키겠구나. 극도의 공포가 돌석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살려만 주게. 돌석은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오금이 저려 일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 기괴한 악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 돈을 탐하러 온 쥐새끼가 어디 숨었느냐? 우르릉 쾅 번개가 칠 때마다 안채 벽면에는 그 시커먼 그림자가 집을 집어삼킬 듯이 커다랗게 일렁였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편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차가운 옹기 항아리의 촉감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아주 낮고 침잠하는 목소리로 장독대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던 돌석의 품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부인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면 담으려 가져온 낡은 돈 주머니였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볼품 없어진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돌석은 기묘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 방 안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악귀의 얼굴. 그 시뻘건 눈동자와 뒤틀린 입술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인 것이지요. 저 괴물과 내가 다를 게 무엇인가? 죽어서도 돈을 놓지 못해 아내를 괴롭히는 저 악귀나 남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담을 넘은 자신이나 결국 같은 탐욕이라는 구덩이 속에 빠진 짐승들이었습니다. 돌석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거센 비바람 사이로 안채 처마 밑에 놓여있던 작은 사발 하나가 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윤 씨 부인이 매일 아침 정성껏 떠놓았을 정화수 그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정절을 뽐내기 위해 쇼를 한다고 비웃었고 돌석 자신도 저 여자가 밤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음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정화수는 남편의 악귀를 달래고 가문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며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부인,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그 아픈 가슴에 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보다 더 차가웠던 그의 심장이 타인의 고통을 보며 처음으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었고 비겁하게 숨어있던 사내의 가슴 속에 이름 모를 용기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목숨은 구하겠지만 평생 저 괴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결연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래. 죽더라도 사람답게 죽자. 돌석은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흙범벅이 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굴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금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 구석에 떨어져 있던 굵직한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해치고 빼앗는 데만 쓰려 했던 그 투박한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잡은 것입니다. 결연하고 힘찬 목소리로 돌석은 방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매서운 비바람도 천둥 번개도 더 이상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저 안에 가여운 여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처마 밑에서 위태롭게 펄럭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이 남편의 앞길을 막기 위해 붙여놓았던 부적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돌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놈, 내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돌석은 부적을 손에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과당,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고 방 안의 광경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긴장감이 폭발하는 톤으로 크악, 괴물의 끔찍한 포효 소리. 돌석의 등장에 깜짝 놀란 악귀가 천장을 뒤흔드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순식간에 돌석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돌개바람이 몰아치며 집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하지만 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악귀를 향해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살아서도 제 처를 괴롭히더니 죽어서도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느냐,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악귀는 부적의 기운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돌석을 집어삼킬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돌석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절한 줄 알았던 윤씨 부인이 돌석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돌석이 악귀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 문가에 놓인 정화수 그릇이 보였습니다. 저분을 구해야 해. 부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정화수 그릇을 받쳐 들었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악귀를 달래기 위해 바쳤던 그 순수한 기도의 물이었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사라져 주세요. 촥. 부인은 온 힘을 다해 정화수를 악귀를 향해 뿌렸습니다. 끄아. 정화수가 몸에 닿자 악귀는 타들어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거대하던 그림자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요동치더니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탐심이 있는 곳엔 언젠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악귀는 마지막 저주를 남긴 채 비바람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방 안의 요동이 멈추고 폭풍우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악취 대신 새벽 공기 같은 맑고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고요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감정의 여운을 주며 돌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씨 부인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오갈 뿐이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더러운 탐욕에 눈이 멀어 부인을 오해하고 해하려 했습니다. 제 목을 베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인과 피해자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에 지옥을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었고 따사로운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돌석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지난밤 무너졌던 담벼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탐욕과 불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직한 노동의 기쁨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대문이 열리고 윤 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그녀는 돌석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석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옆집 머슴 돌석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의 집 담벼락 너머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시기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제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저승에서 돌아온 악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라는 악귀가 아닐는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